사람 바꿀 수 있나요? 사람 못 바꿔.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람의 본성, 본능, 뭐 이런 거는 못 바뀌겠죠. 그렇지만 살아가는데 필요한 태도, 습관, 생각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 컨텐츠 하겠습니다. 우리가 꼭 지금 해야 될 일은 서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배우자가 바뀌건 내가 바뀌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바뀐다는데 어떻게 바꿔요? 하지만 여러분 요새 유행하는 그 MBTI 있잖아요. MBTI 매번 하면 매번 틀린 사람들이 더 많대. 몇 개월에 한 번을 해도 달라진답니다. 그거는 그때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서 MBTI가 바뀐대요. 그리고 우리가 그 무슨 이혼 숙녀 뭐 이런 프로그램 내가 보면은 그 이호선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80% 정도가 바뀐대요. 80, 90% 정도. 이혼을 안 하는 분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생각이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런 말을 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면 내가 저렇게 하는지 몰랐어. 그러니까 거울을 안 본 겁니다. 자기 태도나 자기 습관에 대한 거울을 안 봤기 때문에 상대가 기분 나빠하는 그 태도가 자기는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저는 절대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노력 안 하는 것 뿐이지. 그래서 사람을 고쳤어야지 완벽한 나랑 맞는 사람은 이 세상에 찾으면 너무 좋지만 찾기가 너무 힘들고 살면서 보이는 거는 단점만 보이고 약점만 보여요. 내가 좋아서 결혼했던 장점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은 저는 서로를 만들어가는 전쟁터 같다라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요즘은 부부가 서로 소개할 때 우리의 전우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쟁터에서 만나서 함께 목숨을 건져온 전우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것도 나는 맞다고 생각해. 그래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만이 성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사람이 안 바뀔 거라는 생각부터 내가 버리고 서로 배우자와 소통하면서 내가 뭐가 좋은지 뭐가 싫은지를 말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은 배우자의 어떤 게 싫으신가요? 저는 우리 남편의 싫은 점이 뭐였냐면 목소리 큰 게 싫었어요. 나는 굉장히 목소리가 낮은 사람인데 늘 목소리가 커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우리 남편이 건강한 것 같아. 목소리를 크게 해서 말하려면 굉장한 힘이 필요하거든요. 나는 그럴 힘이 없어. 밖에서 에너지를 다 쓰고 들어와가지고 집에서는 그냥 작은 소리로 들릴까 말까 한 소리로 내가 말하는 것 같아. 근데 어쩜 우리 남편이 상대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는지도 모르겠지만 큰 소리로 말을 하면 나는 갑자기 심장이 탁 내려앉으면서 아, 왜 저런 말을 저렇게 크게 말하지? 아, 저렇게 기분 나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짜증이 나서 그 다음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나는 늘 조금 조용조용 말하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했으면서도 남편한테는 목소리 좀 낮춰. 이 말이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내가 참고 넘어가지 그랬는데 진짜 나이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이 기운이 좀 빠지니까 목소리가 작아졌어. 나 그게 너무 좋은 거야. 건강이 안 좋은 건 안 좋지만 목소리가 낮아진 게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람이 기분이 상하는 거는요. 나를 뭐 때려서 아주 기분 나쁜 행동을 해서 기분 나쁜 것보다는 말 한마디거든요. 그 말 한마디를 정말 온도가 있어요. 말에는 높낮이가 있고 따뜻한 온도와 또 속도, 말도 너무 빨리 해버리면은 저 사람 바쁜가? 저 사람 왜 저렇게 빨리 말해가지고 기분 상하게 하지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속도전, 크기 이런 것들이
상대를 기분 상하게 하기도 하고 좋게도 합니다. 사람들은 내용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사실은 나를 지적질을 해도 저게 내가 들을 만한 소리로 말해준다면 다 듣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지적을 해도 그거를 감정 상하게 하는 거는 말투거든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기분 나쁘게 하겠죠. 어느 날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당신 왜 말투가 왜 드라마에서 그 악역할 때 그 말투가 나오지? 그래. 또 그것도 내가 만들어낸 말투지만 그 말투를 막 연습하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드라마 속에서 이렇게 나오게 이렇게 연습하다 보니까 그게 내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어느 날 말투가 우리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하는구나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해주면은 내가 그렇게 말하나 하는 거를 나를 돌아볼 수가 있어. 근데 말을 안 하면은 내가 그렇게 말해서 상대가 기분 나빴지만 나는 저 사람이 왜 기분 나쁜 거야를 몰라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이런 거 요런 거는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내가 그럴 때 기분이 나빠. 그럴 때 내가 감정이 상해. 이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한 번 얘기해서 절대 안 고쳐집니다. 여러 번. 그럴 때마다 오늘도 목소리가 높였네. 오늘도 이상한 투로 말했네. 이런 거를 현장에서 말하지 않아도 돼요. 끝나고 나서 화해한 다음에라도 그 말투를 몹시 싫어한다는 거를 이야기해줘야지 상대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바뀔 수 있는 거는 나이 먹어서예요. 정말 살면서 이런 거 저런 거 그냥 속된 말 나면 이런 꼴 저런 꼴 다 보고 살다 보면은 웬만한 일에 배려심과 이해심과 통찰력과 여러 가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이 먹은 다음에 행복해져야지라고 생각하면 전쟁과 같은 삶을 또 참아야 돼요. 언젠가는 좋아집니다. 나이 먹으면 좋아집니다. 또 그 사람이 경험이 많아지면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은 저희 이웃에 정말 그 배려심이 없던 한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직장 생활도 무지막지한 전쟁터 같은 곳에서 일하셨어요. 그래서 가족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는데 이분이 나와서 사업에 실패하셨어요. 그 와이프를 너무너무 고생을 시킨 거야. 지금은 와이프의 그냥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예, 사모님 알겠습니다 하는 태도로 바뀌셨어. 자기가 인생의 쓴맛을 보지 않았다면 절대 와이프의 소중함과 자녀의 소중함을 몰랐을 거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겼다고 이것을 그때 가정을 찢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깨는 분들이 많은데 그 고비를 잘 넘기시면은 남편은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와이프는 더 순종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화합을 잘하는 부부로 발전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일로 큰 일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큰 일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변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찾은 사람인데 어떻게 결혼했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한테 내 결혼을 발표했는데 내가 조그만 일로 아니면 이런 큰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가정을 깨면은 이 문제는 더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게 어떤 면에서는 편하다고 생각은 하지만은 혼자이기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왕에 만든 가정은 저는 사람을 바꿔서라도 서로 바꾸는 노력을 피나는 노력을 해서라도 이 가정을 안 깨도록 하시면은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볼 때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우선 핸드폰에다가 이름부터 바꿨어요. 우리 남편 이름으로 써갖고 다녔거든. 성국현. 근데 그 앞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좋은 남편 성국현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걸 내가 왜 그렇게 썼냐면은 친구랑 차를 타고 가는데 전화벨이 딱 울리는데
이렇게 폰에 보니까 훌륭한 남편 이렇게 나와. 그래서 근데 내가 보는데 내 마음이 되게 좋더라고. 그래, 이 세상에 훌륭한 남편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남편을 훌륭한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이 여자 되게 괜찮네. 내 친구 되게 괜찮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바로 핸드폰 열고 나도 고쳤어. 좋은 남편, 성국현. 근데 내가 같이 늘 다니니까 내가 우리 남편한테 이렇게 전화가 올 때 어떻게 할 때 이게 뜨는 거야. 근데 슬쩍 이렇게 보면 남편이 되게 기분 좋아하는 것 같아. 그리고 그때부터 굉장히 좋은 남편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칭찬하는 겁니다. 어머, 여보, 이걸 해줘서 고맙다. 당신은 나를 너무 배려하는 것 같아. 입술에 침 바르고 안 되지만 칭찬하는 거야. 어떻게 살려면은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고마워. 어머, 미안해서 어떡하지? 나 오늘 늦게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이거 못 해줬는데 미안해서 어떡하지? 이런 말이 상대를 녹아내리게, 마음을 녹아내리게 하는 겁니다. 사실 내가 처음에 반해서 결혼했을 때에 그 좋았던 사람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는 또 상대적일 수도 있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내가 마음에 안 들게 했기 때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절대 사람이 안 바뀐다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상대의 마음을 녹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난로 옆에 가면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내가 따뜻하면은 모든 사람이 모여들어요. 저 사람이랑 있으면 마음이 편해. 저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것 같아. 나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 격려가 될 것 같아.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 돈 버는 현장은 정말 살얼음판이고 언제 어디에서 얼음이 깨질지 모르고 추위가 얼마나 강한지 사실 나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다가 가정에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나는 이 얼어붙은 배우자를 따뜻하게 녹여줄 것인지 더 살얼음판을 만들어서 남편을 내모를 것인지는 집안에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도 살면서 나이 먹어서 배운 것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젊어서부터 결혼을 시작서부터 그런 사람이 되어서 따뜻한 가정을 만드셔서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